투나. 여기 대서양에서 잡힌 투나. 1 kilo. 1 kilo 80. 80. O Japanese. N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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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Korea shit, yeah. sul coreano. 칼을 접어가지고 힘으로 막 껍질을 뺏기는구나. 와, 무슨 껍질이 이렇게 강해. 얼마 전에 빠니보틀도 여기를 한번 다녀갔던데요. 빠니보틀은 화산섬을 한번 구경하고 왔어요. 함께 가요.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맞추셨나요? 여기까지 힌트 듣고 맞추셨다면 정말 제가 인정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00개가 넘을까요? 놀랍게도 195개 나라입니다. 기준은 UN 기준 공식 국가는 195개국입니다. 근데 여기도 조금 애매한 규정이 있는데요. 투표권이 있는 정식 회원국들은 두 나라가 빠집니다. 193개국이고요. 국가로 인정받아서 UN에 참여는 하지만 정식 회원국이 아닌 바로 이 두 나라는 바티칸 시국하고 팔레스타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죠. UN 기준 공식 국가는 195개국. 근데 우리는 보통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올림픽 기준으로는 206개국입니다. 신기하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UN보다 국가를 더 넓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영토인 케이맨 제도나 미국의 영토인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도 올림픽에는 독자적인 팀으로 참가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중계나 개막식을 보면 200개가 넘는 나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월드컵 기준으로는 몇 개일까요? 올림픽보다 훨씬 더 많아요. 211개국입니다. FIFA 기준으로는 영국은 UN에서 보면 하나의 나라거든요. 유나이티드 킹덤. 근데 축구할 때는 FIFA에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 축구협회로 쪼개져서 각각 독립된 국가로 참여합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죠. 여기에다가 괌이나 푸에르토리코 같은 자치령까지 포함되다 보니 211개나 되는 회원국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문제 드린 이 나라는 현재 월드컵에 참여했습니다. 최초로 참여했는데 지금 예선전에서 2번 경기를 했잖아요. 최초 참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제가 어제 월드컵 축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카보베르데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듣보잡 나라,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카보베르데가 아주 익숙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그것도 세네갈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더욱 익숙한 나라고요. 여기가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인데 카보베르데는 바로 세네갈에서 약 70km 떨어진 여기가 바로 카보베르데입니다. 섬나라예요. 섬나라.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근데 인구는 약 한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나라가 감히 어제 축구에서 강호 우루과이, 남미의 축구 강호죠. 우루과이 2대2로 비겼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전 게임에서는 정말 더 강호
우승 후보 스페인을 0대0 무승부였어요. 지금 카보베르데는 예선 전적 2무로 다음 경기에서 한 번만 비기기만 해도 무조건 32강에 올라가는 아주 이번 축구에서 가장 이변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피파 랭킹은요, 카보베르데가 63위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이 25위니까요. 비교할 수 있겠죠. 한국보다도 축구를 더 못하는데,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나 싶을 정도로. 특히 스페인하고 경기 때는 이 골키퍼가 완전 신들린 듯이 모든 스페인의 공격을 다 막아내는 거야. 스페인도 굉장한 나라잖아요. 축구 진짜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인데 그 우승 후보하고 랭킹 63위인 카보베르데하고 축구를 했는데 야, 비겼어. 그 스페인하고 축구 경기 보면 스코어는 0대0인데요. 진짜 박진감 있는 경기였습니다. 슈팅을 그냥 오는 대로 다 막아. 카보베르데 골키퍼가 전부 다 막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인구가 50만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인구보다 적다고 보면 되겠죠. 이 나라가 정말 지금 전 세계 축구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월드컵 최고 이변의 주인공 바로 카보베르데.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카보베르데는 섬나라인데 총 섬이 10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한 개 어디 갔노? 여기 조그마한 거 있네요. 여기 10개.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이곳은 사실 축구 유전자에 숨겨진 노다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미키타리안 혹은 포르투갈의 전설 나니와 그 다음에 스웨덴의 전설 헨릭 라르손의 부모가 바로 이 카보베르데 출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도는 여기 프라이아, 바로 이 섬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본국의 인구는 52만 명 뿐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카보베르데 이주민은 무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카보베르데가 너무 작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가서 살고 있거든요. 이번 월드컵 대표팀 26명 중에 본국 수도 출신은 단 4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로테르담, 리스본 등 유럽 각지에서 태어나 선진 축구를 배운 해외파 엘리트들입니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청소년 대표를 지내다 조국의 부름을 받고 뭉친 이들의 조직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 카보베르데는 이번에 처음 월드컵 진출을 했는데요. 바로 첫 경기에서 무적 함대 스페인을 만나서 끈질기게 6탄방어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우루과이전에서는 더 놀랐어요. 2대0으로 지다가 뒤에 2골을 넣어서 2대2 무승부를 연출했습니다. 사실 스페인하고 경기할 때는 수비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루과이에서는 공격까지 화끈하게 보여줬죠. 완전 반전 매력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매료되었습니다. 이제 카보베르데는 마지막 사우디아라비아 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사상 첫 32강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기적을 했습니다. 처음 월드컵 출전하자마자 32강 가면 굉장히 놀라운 기록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유명하거든요. 아프리카에서 2년마다 열리는 네이션스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구 대회인데요. 카보베르데는 여기서 2013년에 8강까지 올라갔고요. 2023년 대회도 8강까지 갔어요. 상당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돌풍의 팀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 골키퍼가 나이가 무려 40세입니다. 노장인데요. 이 사람이 스페인의 유효 슈팅 7개를 정말 신들린 듯이 다 막아냈죠. 골키퍼 이름이 보지냐. 발음이 좀 이상한데? 보지냐. 원래 40세 백전 노장. 스페인전 끝나고 이 골키퍼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만 명이었는데요. 바로 며칠 만에 1,50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최고의 신데렐라로 떠올랐죠. 저도 과거 오래전에 제 학생들을 데리고 카보베르데로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행하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세네갈에서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마치 우리나라 본토에서
제주도 여행 가듯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갔다가 일요일 날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로 가면 일하는데 지장도 없고요. 근데 카보베르데 가니까 놀라운 게 카보베르데에 국가 슬로건이 있어요. 바로 모라베자 정신인데요. 모라베자 정신. 좀 어렵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 즐기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노 스트레스죠. 그래서 카보베르데 가면 조그만한 액세서리를 많이 파는데요. 뭐 팔찌라든가 열쇠고리 이런 데 보면 전부 글귀가 노 스트레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국가 슬로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슬로건이 없나요? 우리나라는 관광 상품으로 할 만한 한국을 대표하는 슬로건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면자조 협동인가? 아마 이런 국가 슬로건 노 스트레스 이런 정신이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스페인, 우루과이 같은 거함들을 만나고도 주눅들지 않고 즐기면서 압박 축구를 구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이 국민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카보베르데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뜻을 보면요, 녹색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녹색의 곳. 곳은 아시죠? 육지에서 톡 튀어나온 부분을 곳이라고 하거든요. 베르데라는 게 바로 녹색이라는 뜻이고요. 카보가 곳이라는 뜻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이쪽으로 항해를 하다가요, 포르투갈이 항해의 선구자 역할을 했잖아요. 이 섬을 발견합니다. 카보베르데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보면 세네갈이 있어요. 세네갈에 다카르가 수도인데요. 다카르가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곳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다카르가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다카르에는 비가 제법 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톡 튀어난 이 곳 다카르에 비가 오니까 녹색 나무들이 바로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래서 녹색의 곳이라는 이름을 여기 카보베르데에다가 붙인 거죠. 바로 이때가 1444년이었습니다. 독립은 1975년도에 했는데요. 독립되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힐링으로 관광 오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놓아주기 아까운 거죠. 뺏기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다가 1975년 아주 늦게 독립을 시켜줬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라스팔마스라는 유명한 또 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과거에 해양어선 전초기지로 쓰였는데 여기는 지금도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이, 여기가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이 항해하다가 이 섬을 발견하고 너무 좋죠. 특히 스페인하고 아주 3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주말에 놀러오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팔마스 섬은 아직도 스페인 땅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카보베르데는 여기 포르투갈에서 약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름 자체가 녹색의 곳이지만 사실 여기에 가보면 녹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황량한 사막 토양인데요. 여기는 모래사막이 아니고 바위 사막입니다. 화산 폭발을 많이 해서 화산암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대부분 나무가 없고 지금도 가보면 아주 황량한 화산암 지형이고요. 근데 모르죠, 먼 훗날 이름 그대로 카보베르데 녹색의 곳처럼 녹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에는 그런 신기한 힘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은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카보베르데 착륙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프라이아 수도인데 수도는 어느 정도 비가 와서 그런지 녹색의 나무들도 좀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역시 황토색 대지들이 많이 보이죠. 저는 또 혹시 논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 물이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해서 뭔가 이쪽에 큰 밭 군락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모습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황량한 사막 같습니다. 세네갈과 비슷하죠? 와, 여기는 도시인데요. 여기 도시 실루엣이 선명해 보이죠? 섬이니까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카보베르데. 와, 정말 황량합니다. 어우, 살기 힘들겠다, 여기도.
세네갈은 전부가 평평한 평지인데 반해서 여기 카보베르데는 일단 사막이더라도 분화구가 있어서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큰 산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줄기의 모습, 화산재 용암이 흘렀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요. 이거는 더 확실히 잘 나타나네요. 여기도 보면 포고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다른 섬입니다. 바로 옆에 쌍필리프라는 섬인데 여기에 보면 확실히 여기 분화구가 보입니다. 와, 멋진데. 포구산이라고, 여기 포구산이라고 바로 보이고요. 여기서 용암이 흘러내려간 듯한, 와, 멋지다. 풍경은 멋지네요. 그래서 여기에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마치 하늘에서 보면 지구가 아닌 것 같아요. 거대한 요새나 미지의 행성에 착륙하는 듯한 아주 묘한 긴장감을 줍니다.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우리가 예약한 호텔부터 찾았는데요. 굉장히 깨끗하죠. 거리가 아주 깨끗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여기가 사막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프라이아 수도는요, 도로 정비도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건 뭐니? 지나가다 개를 찍었는데요. 이 개가 이 다리가 되게 짧아요. 이런 종을 뭐라고 하죠? 반면에 이 허리는 또 굉장히 길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또 살은 또 왜 이리 많이 쪘어? 뚱뚱해가지고 잘 뛰지도 못하고요. 제가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예약을 하라 해서 이런 관광 포스터, 관광 안내 표지판들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여기가 섬이잖아요. 보면 관광객들이 이런 액세서리들을 많이 사갑니다. 요거는 상어 모양이고요. 요거는 복원 모양이고, 진짜 복원가? 이런 것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특히 이걸 판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로 세네갈 사람이 많아요. 세네갈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세네갈에서 이런 액세서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여기 카보베르데에 와서 유럽의 관광객들에게 파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상한 모양의 소라 껍질들도 많이 파는 걸 볼 수 있고요. 해변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완전 관광 도시입니다. 바닷가에 보면 요거는 또 돌을 조각해서 파는 거거든요. 저것도 신기해서 제가 찍었는데 이 현장에서 직접 이 톱으로 돌을 잘라요. 요런 하트 문양이라든가 거북이 문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네, 멋지죠? 바다가 멋집니다. 그리고 이 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치가 의외로 많이 잡히나 봐요. 이게 잡아놓은 참치들이고요. 이거 전부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대충 하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요. 아주 의자가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의자가 아이스크림 모양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의자입니다. 의자. 자세히 보시면 의자예요. 방금 여기 어린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이게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이것도 모형으로 만들어 놨고, 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이스크림 의자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템이야.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도 바로 도입하면 되겠는데요. 아이스크림 의자. 카보베르데의 부두에서는 매일 참치 해체 작업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때 총 3일 정도 있었는데요. 아침에 해변 가보면 항상 참치 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른 몸통만한 거대한 참치를 가지고 와서 숙련된 장인이 칼 한 자루로 쓱쓱 해체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참치 껍질이 질기기로 유명한데 마치 바나나 껍질 벗기듯 한 번에 쫙 벗겨내더라고요. 힘으로 막 껍질 벗기는구나. 와, 무슨 껍질이 이렇게 강해. 참치 속 안에 드러나는 저 영롱하고 붉은 선홍빛 속살. 이분들은 기계도 쓰지 않고 오직 오랜 경험과 손기술만으로 뼈와 살을 완벽하게 분리해냅니다. 카보베르데 부두에 가면 1년 365일 내내 이런 생생한 참치 해체 쇼를 눈앞에서 직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카보베르데가 이렇게 참치가 많고 유명한 걸까요? 여기엔 대중들이 잘 모르는 흥미진진한 지리적 비밀이 있습니다. 카보베르데 주변 바다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해류와
북쪽의 따뜻한 해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 밑바닥에 있던 풍부한 영양염류가 위로 솟구치며 엄청난 양의 플랑크톤이 만들어지죠. 즉 대서양을 이동하는 참치들에게 이곳은 거부할 수 없는 뷔페 맛집인 셈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잡히는 참치들은 거친 대서양의 파도를 견디며 자라기 때문에 살이 엄청나게 탱탱하고 쫄깃해 전 세계 미식가들이 눈독을 들이는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동원 참치 김재철 회장님도 바로 이곳 세네갈 옆에 대서양 여기서 참치잡이부터 시작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카보베르데 부두에 직접 가신다면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참치 뱃살 부위를 현지 부두에서는 단돈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배 터지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이때 가서 참치 정말 한 10년 먹을 참치 다 먹고 왔어요. 실제로 현지인들은 이 신선한 참치를 가져가 기름에 살짝 튀겨 먹거나 전통 양념에 버무려 스테이크처럼 즐기곤 한답니다. 여기 카보베르데, 얼마 전에 빠니보틀도 여기를 한번 다녀갔던데요. 빠니보틀은 화산섬을 한번 구경하고 왔어요. 정말 이국적인 화산섬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가서 볼 것은 빠니보틀이 구경하고 왔던 화산섬하고 그 다음 참치 해체쇼, 그리고 참치 마음껏 먹기, 다음 고기잡이 체험이 있어요. 여기는 관광도시니까 그런 체험들이 많아요. 스킨스쿠버도 있고요. 이런 볼거리, 먹을거리가, 그리고 놀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마지막 남아공이 남았는데요. 남아공 정도는 쉽게 안 이기겠나 응원합니다.